네, 금요일 급락장 이후 우리 시장 반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베테랑 PB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수익 내는 방법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을 또 대응해봐야 될 텐데요. 집중과 회피 섹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에는요, 오늘 인터넷 가지고 오셨고요. 여전히 회피에는 자동차 섹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오늘 일단 눈에 띄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메카오죠. 이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뭐 인터넷 하면은 결국 이제 탑2 네이버랑 카카오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인터넷 관련된 업종에 담고 있는 이런 ETF들 가장 이제 비중 많이 들고 있는 게 역시 네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카오를 중심으로 하반기를 한번 특히 이번 주를 한번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금리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쑥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죠. 비농업 쪽에서 완전히 이제 시장의 컨센을 크게 좀 이제 내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이런 인터넷 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서 이제 매크로적인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 AI 관련된 기대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에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온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AI 에이전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기능을 도입시킨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는 게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 우리 고객이 느끼기에 지표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이런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인터넷 섹터 전체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상승분을 다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쇼크가 나왔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토큰 증권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기대할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고용이 흔들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인하 수혜주로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를 이번 한 주에는 좀 집중해 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회피에는 자동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주가가 뭐 부진한 이유와 그 흐름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전히 좀 상승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숫자로 상반기 숫자만 보았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괜찮았어요.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좀 전체 골고루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우리 자동차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나 북미 쪽에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뭐 관세가 이제 다른 국가와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그래도 특히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관세율로 저희도 협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일단은 미국이 소비가 좀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가 실제로 이제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우리를 좀 옥죄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 쪽의 성장을 중심으로 많이 커왔었던 이런 이제 현대차 중심한 자동차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이 꺾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도 함께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네.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많이 이제 그 자국 내 생산 기제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 대비해서는 그래도 현지율이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가적인 현지 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익단에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동차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북미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당분간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집중 섹터의 조선을 가지고 오셨고 회피의 금융을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시장 흐름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선주 지난주에 말 그대로 랠리를 이어갔고 금융주, 증권주는 여전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조선 보면은 마스가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맞아요. 사실 이제 계속 시장에 모멘텀이 나옵니다. 조선은. 등장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 이제 뭐 살짝 뭔가 쉬어갈 때쯤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요. 또 뭔가 살짝 터질 때쯤에 무언가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료,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그것을 좀 정당화해가는 사이클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살짝 부담감은 조금은 생긴 자리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은 뭐 차익 실현 정도의 압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이 좀 먼저 치고 올라가면요. 결국에 엔진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도 지난주에 또 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뭔가 서로의 밸류를 좀 계속 상호간에 높여주는 그런 사이클, 선순환적인 사이클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래도 이번 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상승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 업계에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번 주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세워주신 포트폴리오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30% 가져가시고 있고요. 조선은 앞서 전략 세워주신 것처럼 비중을 살짝 축소를 하셨습니다. 조선 20% 그리고 2차 전지 20%, 방산을 빼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30%고요. 현금은 20% 전략 가지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2차 전지 반도체 끌고 가고 인터넷이 좀 추가가 됐네요. 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먼저 간단히 좀 네. 보면은 일단 오늘 밤에 이제 온세미컨덕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장향 쪽으로 과연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6일 새벽에 AMD 실적 발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죠. 그래서 AMD 향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 작년부터 좀 끌고 왔었던 재료이긴 한데요. 물론 N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AMD 향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도 현재 수준의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전부터는 제가 계속 하이닉스가 원픽이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의미 있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테슬라와의 이런 협약들 그리고 이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전에 이제 오직 하이닉스만을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똑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비중상에서 반도체를 보았을 때 내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보다 조금 밑에 정도의 수준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신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난주와 같은 비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 전기차 수요나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좀 중국 대비해서는 여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원재료 측면에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의미 있게 상승을 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ESS라고 하는 이런 전력 관련된 사이클에서 지금 필수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쪽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좀 대신해서 북미 쪽에 비중을 차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하나씩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ESS 비즈니스에 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 뭐 같은 의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제는 삼성전자도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인터넷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을 추가로 편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한데 결국에 네카오 중에 하나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이게 사실 뭐 네카오도 뭐 네. 개인적으로는 뭐 네이버도 좋게 보고요. 카카오도 좋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그 상승 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강세죠.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쇼폼 콘텐츠 발견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게 트래픽이 좀 의미 있게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광고 쪽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실적이 잘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도 같이 조금 궤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AI를 어떠한 기능에 접목을 시키고 이것을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발견이라는 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사실 이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 기업들, 국내에 있는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발견 탭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뭐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이런 탭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유용하게 소비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류 시간이 좀 올라가고 트래픽이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좀 처져 있었던 실적을 좀 탄력 있게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11월 달에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이 좀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수많은 뭐 계열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이제 서비스 시너지를 AI 에이전트라는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는 카카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섹터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카카오 선택해 주셨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비중을 태우고 가고 있는데 2차 전지의 뚜렷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속에서 종목까지 좀 설정을 해 주실까요? 네, 뭐 저번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았는데 이번 LNF 한번 LNF 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도 결국에 이제 LG 엔솔과 같이 좀 성장을 같이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 스토리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ESS용으로 LFP 그리고 양극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이런 매출액이 함께 올라갈수록 LNF도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G 엔솔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2170 배터리 수요가 전방에서 그래도 꽤나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LNF도 역시나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분기 실적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3분기에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분기부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LNF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이번 주는 LNF를 좀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긴 호흡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0% 정도 비중을 태우면서 단기 트레이딩 어떤 종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SK 이터닉스 한번 보시면 SK 좋을 것 이터닉스요.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갖고 왔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헤드라인 쪽에 금리 인하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 이제 금리 관련된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부지라든지 설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압박이라고 할까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모멘텀들이 하나씩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런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SK 이터닉스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매출 비중이 뭐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풍력 전지, 풍력 산단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솔라닉스 사업부 태양광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의 적극적인 M&A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런 매출 믹스를 좀 다변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SK 이터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호흡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SK 이터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또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